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자녀의 게임이나 미디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뭐 얼마나 오래 하냐 이런 시간 통제 문제를 넘어서요. 가족관계, 또 영성, 그리고 아이의 어떤 건강한 성장 이걸 중심에 놓고 이슈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영성과 관계 중심의 게임 및 미디어 교육에 관한 글들의 발췌본들인데요.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는 이 자료들이 게임과 미디어를 그냥 단순히 오락거리나 뭐 걱정거리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족 간의 소통이나 연결, 더 나아가서 인격이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새로운 관점 같이 탐색해 볼까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아이가 게임에 너무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거나 뭐 소중한 시간, 용돈 이런 거 낭비할까 봐요. 특히 아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게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도 자료들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들의 독특한 시각이 여기서 드러나요. 게임 자체를 무조건 문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거의 뭐랄까 거룩한 영적 활동에 비유하기까지 하거든요. 거룩한 영적 활동이요? 와, 진짜 강력한 표현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바로 게임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그 과정 자체,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결. 단순히 같이 게임하는 걸 넘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움이나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같이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닐 텐데. 맞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가족 게임 시간을 감정 조절이나 협동심, 또 좌절을 견디는 어떤 인내심,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훈련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해요. 훈련장이요? 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졌을 때 괜찮아.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아이가 너무 막 흥분하면 잠깐 멈추고 감정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게임 중에 생기는 그런 사소한 갈등들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관계 형성 과정이라는 거예요. 갈등 해결 경험이요? 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가족 유대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보고요. 한 자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랑 게임하면서 아이의 감정 기복을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다가 혹시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뭐 예를 들면 너무 이기려고만 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 이런 게 보이면 부드럽게 지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장면도 나와요. 그렇군요. 진짜 관계 맺기랑 교육의 장으로 게임을 활용하는 거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다 허용할 수만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사용을 위한 원칙 같은 거, 경계 설정 이런 얘기도 좀 나오나요? 물론이죠. 무분별하게 게임하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그 게임 내 현금 결제, 우리가 흔히 현질이라고 하죠. 네네, 현질.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처음부터 딱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또 기본적인 책임, 예를 들어 숙제를 먼저 다 끝내고 나서 게임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의 필요성도 언급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왜 끝없이 비슷한 행동 반복해야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노가다성 게임. 네네, 있죠. 그런 게임의 어떤 본질적인 허무함, 이걸 아이가 좀 깨닫게 도와줘서 이게 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왜 이게 좀 가치 없는 일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해요. 규칙 설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통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게임에 쏠릴 수 있는 아이의 그 집중력과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이처럼 좀 도전적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생산적인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게 격려하는 방안도 제시해요. 다른 활동으로요? 네, 그걸 통해서 아이가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좀 현실적으로 네가 좋아하는 게임 마음껏 하려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 뭐 숙제 같은 거 이것도 먼저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결국 이 모든 접근법의 진짜 바탕에는 부모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영적인 측면이 계속 강조되는 것 같고요. 자녀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끄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부모가 자기의 어떤 완벽하지 않음, 부족함 이런 걸 자녀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자녀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에요. 부모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신앙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 자신의 영적인 건강, 내면의 건강이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부모 개인의 내면 상태는 물론이고요.
부부 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안정적인 것. 이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강조해요. 또 자녀에게 세상적인 성공 기준,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걸 좇는 삶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치 교육이군요. 네, 이렇게 건강한 가치관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설령 잠시 게임이나 온라인 세상에 좀 깊이 빠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건강한 현실 기반과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정리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게임이나 미디어 지도를 단순히 뭐 사용시간 제한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자녀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영적인 성장까지 통합적으로 돕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아주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활동, 그게 뭐 디지털 게임이든 보드게임이든 아니면 운동이든 그 활동의 주된 목표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거나 뭘 가르치는 걸 넘어서요.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또 가족이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 지도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